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뉴스에 나온 소식이고요. 광주권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강주는 미포함, 서울 수도권 일부 적용, 이렇게 제목이 잡혀졌고요. 오는 10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 승인 전 재건축, 재개발과 후분양도 포함되고요. 전매 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 최대 5년 추진,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후분양 공정률은 80% 이후에 택지비 객관화 작업도 이루어지겠고요. 뭐 이것이 어마어마하고 크겠죠. 전매 제한 최대 10년, 10년간 못 판다는 거죠. 의무거주 최대 5년. 이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뭐 작살났습니다. 거의 물량 거래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강주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도 희망이 있고 매수하실 분들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죠. 매수하실 분은. 그리고 그 매매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그런 그 장점도 있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면 가격이 항상 폭등해 왔었습니다. 공급을 줄이니까 폭등하겠죠. 일단 어찌됐든 광주는 시장 가격에 더 시장 친화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가격은 폭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필수 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 중 하나만 해당되면 지정 가능합니다. 필수 여건 주택 가격이 뭐냐?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 초과. 그래서 선택 요건, 이게 필수 여건이 있고, 선택 요건은 직전 12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이랬는데 이것을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 자,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를 개선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된 지역, 이렇게 바꿨네요. 그 다음에 선택 요건 중에서 직전 12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를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 초과, 분양 실적 부정회 등으로 분양 가격 상승률이 통계가 없는 경우는 주택 건설 지역의 통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경쟁률은 직전 2개월 모두 5대1, 국유주택 금액은 10대1 초과한 경우, 이거는 현재나 개선 방향이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방법으로는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현행이나 개선 방향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 요건 한 개하고 선택 요건 셋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요. 서울 25개 자치구역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경기 4곳,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가 해당되고요. 이들 지역이 이르면 올해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 승인 전 재건축 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되고요. 또 수도권 분양 상한제 적용 공공기관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재 3, 4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의 5년에서 10년 확대되고요. 후분양가 가능 시점도 공정률에서 60%, 80% 수준으로 늦춰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고요. 적용 지역의 경우 필수 여건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 초과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고요.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주변에 직전 12개월 분양 실적이 없어 분양가격 상승률을 확인하지 못할 때는 주택건설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통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적용 시점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고요. 후분양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도 아직 분양승인 받기 전이라면 상한제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으로 다른 규제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 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정 요건과 적용 시점을 함지역으로 개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 제한 기간도 확대되어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 공공민간택지 분양 가격의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년, 80에서 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 기간. 분양 가격 인근 시세 기준으로 100% 이상이었으면 투기과열 지역은 3년, 그 외에는 4년, 80에서 100%면 4년, 투기과열 4년, 그 외에 4년, 70에서 85%면 투기과열은 6년, 그 외에는 6년 이렇게 됐네요. 70% 미만인 경우 투기과열 8년, 그 외에도 8년. 민간 택지가 분양 가격 인근 시세 기준으로 100% 이상으로 했으면 3년, 그 외 지역은 1년 6개월. 85%에서 100%면 3년이고 투기과열 3년, 그 외에는 2년. 70에서 85%면 3년, 투기과열 3년, 그 외에는 3년. 70% 미만인 경우 투기과열 지구나 그 외 지역은 다 4년.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게 현행 방법인데 개선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공공택지가 100% 이상이다 그러면 투기과열 지역은 5년, 그 외에는 3년. 80에서 100%다 8년에서 투기과열은 8년, 그 외에는 6년. 80% 미만인 경우는 투기과열은 10년, 그 외에는 8년 이렇게 있고,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100% 이상으로 한 경우는 5년, 또 80에서 100%인 경우 8년 전매 제한하고요. 80% 미만인 경우 10년 전매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전매 제한 외의 사유가 있어요. 전매 제한 외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전매 사유 외의 제한으로 이렇게 해서 팔아보고 해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근무, 생업, 질병, 취약, 결혼 이전, 수도권 이전은 안 되고 수도권에서 최소한 충청도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겠죠. 충청도, 전라도 이쪽으로 사표 쓰고 취직하면 분양권을 합법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상속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죽었는데 이전해 줘야죠 당연히. 해외 체류 2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또 팔 수 있고, 이혼했은 경우 넘겨줄 수 있고, 이혼했는데 당연히 거기 관련돼서 위자료 쪽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합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넘겨줄 수 있어야겠죠. 이주대책용 주택, 이주대책용 주택인 경우는 가능하다 이거고요.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이거야 당연한 거겠죠. 돈 못 내서 경공매로 날아가 버린 건데. 그 다음에 배우자 증여. 근데 부부끼리 주는 것이야 크게 문제 없겠죠. 그냥 분양을 받은, 그래서 가장 이게 광주광역시는 이게 해당이 안 돼서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 해당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6년, 8년, 10년 거래 제한이 없다고 쳐봐요. 공인중개사들은 손가락 쪽쪽 빨겠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제 물량이 이렇게 한 절반 이상은 줄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는 10년짜리, 10년 이내, 5년짜리 이내 아파트는 가격이 엄청 오를 거고요. 또 이렇게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매 제한 5년인데 내가 직장을 옮기면 2년 만에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 나는 10억에 분양을 받았지만은 시장에서는 20억이 거래된다. 그렇죠. 피 10억 받고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살 사람은 줄 서 있으면 가격은 바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공급이 줄어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10억짜리가 10억에 분양됐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20억짜리가 22억이 될 수도 있죠. 그냥 물량이 줄었으니까 금액은 더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여기 이제 현재의 문재인 정권 측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의도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해하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더 폭등한 거 가지지 못한 자한테 더 손해 갈 거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해서 가격을 잡았다 이렇게 지금 그것을 홍보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부한다는 방침이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특이한 사례네요. 아예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은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LH가 이런 것을 사버리겠다고 하면 10억짜리가 20억이 거래되고 그런 사례는 안 일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거 아마 그런 것을 완전히 잘 틀어 막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배 아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봐 문재인 정부가 이것은 또 뭐 잘 제도를 만드는 것 같네요. 10억 했는데 20억 팔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LH가 그렇겠죠. 국토부는 이와 같은 청약 담당자의 거주 의무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키로 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 매입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분양 보증이 없이 후분양 가능한 시점도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늦추는 등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될 예정이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등 가능한 시점 등 기준으로 지상층 총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공정률 50% 수준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공정률 80% 수준의 개정키로 했고요. 이게 예전에는 공정률 50% 60%는 해줬는데 지금은 80% 거의 다 지으면 분양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하 택지비 산정 기준은 객관화하기 작업도 진행 중이고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작업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 택지비 산정 기준을 명확하고 한진국 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은 오는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에 의거할 예정이고 관계기관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및 시기에 대해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발표하네요. 어찌됐든 간에 광주는 이제 미포함되어서 분양가 상한제 미포함되어서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중개사들도 좀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서울 수도권이 이제 문제겠네요. 서울 수도권은 다음 신문에서 한번 봐서 자세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